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좀 다우지수는 43,000을 처음으로 넘어섰고 S&P 500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힘이 굉장히 좋네요. 힘이 좋죠. 예, 그렇죠. 그러네요. 43,000 넘었고 다우. 네. S&P 500 5,800포인트 넘었다고 했는 게 며칠 전인가? 그런데 벌써 5,850까지. 어제도 사상 최고치. 어제도 사상 최고치. 네. 유럽도 금리 이번 주 또 22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얘기하면서 가고 있고. 네. 유럽도 경기는 안 좋다고 하는데 또 경기하고 주가는 다르다 싶은 생각이 들고 역시 아직도 돈은 많다는 생각 들고 대부분 주요 종목들도 이렇게 차트 한번 훑어보면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대부분이 맥도날드 무슨 등등 할 것 없이 거의 다 전고점을 갖다가 육박했거나 살짝 넘어설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시장이 멈추질 않고. 그러니까 미국은 기업들 실적도 좋고 네. 경기도 좀 괜찮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예. 어제 우리 아침에 송재경 대표 가져오셨던 현금 보유 비중이 역대급으로 제일 낮다. 그러니까 투자하고 있는 거죠.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 할 정도니까 그만큼 이제 투자 열기는 이제 강한 상황이고. 네. 어쨌거나 오늘도 우리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지수도 올라가고 했으니까 내친 김에 이제 우리 더 가져야 되겠는데. 어제 삼성전자 그래도 모처럼 모처럼 올라갔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수급이 이제 왔다 갔다 좀 쏠리다 보면 또 이제 공백이 생기고 해서 2차 전지는 또 재료도 있고 해서 좀 부진했는데 또 오늘은 또 오늘의 장이 열리겠죠. 어제 소장님도 열일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알아주시는 분은 우리 정민 앵커밖에 없으시죠. 타이 컬러 고르시느라고 좀 고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효과 좋았어요. 좋았어요. 오늘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또 처음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본부장님. 네. 우리 시청자분 또 저희 프로에서는 또 처음 뵙는데 네. IS 어떤 회사인지 잠깐 소개했으면. 일단 저희 회사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이 재테크 투자에 대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는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주식, 부동산, 예. 채권, 코인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일단 주식 쪽에 조금 더 이제 특화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종목을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회사이니까요. 오늘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요즘 미증시는 굉장히 좋아요. 분위기도 그쵸. 좋고 또 네. 미국 경기도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네. 거잖아요. 예. 일단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미국 증시 좋다 좋은 건 네. 알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ETF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미국에 투자할 거라면 그냥 미국 주식을 사는 게 낫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직접 투자. 사실 예. 이제 미국 투자와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좀 차이가 갭 차이가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벌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테슬라 혹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을 좀 촉발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마감한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역사적인 신고가 그렇죠. 구간에서 랠리.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뭐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일단 그래도 엔비디아가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고 또 왕의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 어제 이어서 추가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6만 전자로 올라서면서 그 6만 전자의 유형을 한번 느끼긴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코스피 현물 수급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삼성전자 오르긴 올랐지만 장 막판에 결국 전기전자 외국인이 매도세로 좀 돌아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만약 이 부분이 다시 매수세로 좀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최근에 봤던 지금의 저점이 이제는 반도체 IT의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가격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수급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간 차트상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떨어지는 칼날. 네. 저거 함부로 받다가는 손 베이겠다 싶을 정도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지만 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정도면 충분히 뭐 들어갈 만도 하다 싶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또 위클리나 먼슬리 볼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 이유가 또 애매해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거라면 한 번에 좀 세게 나와줘야 그 안에서 좀 승부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네. 좋은 결과를 얻거든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 7만 전자 됐을 때, 6만 전자 됐을 때 아, 여기가 저점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상 5만 네. 전자에 도달을 해서 예. 매수를 해서 수익 보신 분들은 저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으셔야 될 게 네. 삼성전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삼성전자가 지금 HBM3E 8단이 아니라 12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플랜만 그냥 공유를 해주면 됩니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되고 네. 이게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정확하게 공개만 되면 사실 이제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이미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선반영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꽁꽁 싸매고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단독 보도를 통해서 자꾸 퀄테스트 통과됐다 가능성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시장에서는 이걸 믿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 TSMC는 파운드리 비메모리로 저렇게 잘 지금 돈을 벌고 있다는데 네. 왜 삼성전자는 도대체 뭐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실적의 개선이 안 되고 있느냐. 그리고 실적의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부분을 투자자들에게 명확하게 저는 조금 어필을 해주셨으면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5만 전자라는 오명을 좀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었을 때는 저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반발세를 좀 나타낼 수 있지만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사실 삼성전자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질타를 받겠지만 삼성전자 5% 10%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반도체 소부장들은 15에서 20% 혹은 그 이상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만약 수익률 게임을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매매 전략을 짜실 분들은 기준은 삼성전자를 잡지만 공략은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는 어때요?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최근에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 오히려 또 올라갈 때 보면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면이 있거든요. 네. 일단 9월달과 10월달 예.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대략적으로 약 22%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럼 SK하이닉스는 22% 정도 못 올랐나? 아닙니다. 예. 거의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 떨어지는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것뿐이지 그 이후의 흐름은 엔비디아와 거의 동조하면서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냐 저도 편을 나누고 싶진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굳이 꼭 그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예. 둘 중에 누가 더 낫냐? 지금 당장은 당연히 SK하이닉스가 더 낫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아마 상승 탄력은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밸류 체인에 걸려 있는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제 강할 가능성이 높은데 직접적인 밸류체인 그렇죠. 기업들. 근데 예. 저는 쫓아가는 어떤 매매를 할 경우에는 다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단 지금은 5대5로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형주보다는 반도체 소부장 쪽이 더 수익률 측면에서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참 이게 시청자분들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 게 저희가 또 출연한 요일에 따라서 패널분들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성향에 따라서 또 어떤 분들은 대형주가 좋다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소부장이 좋다고 하시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도 나름대로의 그 투자 성향이 있으셔가지고 그렇죠. 예. 예, 거기 맞춰서 또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들으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은 뭐 퀄컴이라든지 뭐 인텔 이런 것들은 좀 조정받고 나서 조금 이제 고개를 들까 말까 하는 상황이고 퀄컴 간밤에는 좀 많이 오르죠. 많이 그렇죠. 올랐어요. 예. 네, 지금 대장주 엔비디아는 거의 이제 140불 목전인데 네. 그렇게 되면 전고점 열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막히면은 흔히 말하는 이중천정인가 싶고 맞아요. 지금 엔비디아를 어떻게 봐줘야 될까요? 일단 저는 미국 증시는 네. 약간 보이는 대로 보자라고 보이는 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리면 열리는 대로 보고 만약에 닫히면 닫히는 대로 대응을 좀 해야 된다. 지금 네. 여기서 이제는 윗골이 달릴 거야. 여기서 이제 저항 맞고 떨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랠리에 동참을 못합니다. 예단하지 미국 증시 말자 이 말씀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예상을 하면서 먼저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할지 모르지만 글로벌 증시는 미리 예상을 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저는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워낙 좋은 호재성 뉴스가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꺾인다라고 하는 불안감은 있겠지만 그래도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어떤 시간차 공격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올해 상반기에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모든 반도체 IT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움직였습니다. 예. 하지만 7월, 8월, 9월 아무래도 이제 AI 버블 논란이 나오면서 일단 가치 조정을 받았지만 그 이후의 모습은 좀 시간차가 좀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가장 빠르게 회복을 했지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또 폭발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하는 것도 저는 사실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에 꺾이지 않고 이 구간에서 잘만 버텨주면 그러니까 2등주, 3등주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이 따라 올라올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2등주, 3등주 안에 저는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혹은 이제 그거와 관련된 밸류체인의 기업들도 이제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저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올해 4분기까지는 적어도 실적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엔비디아만큼 관심 있는 종목이 또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이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간에 뭔가 시소 게임이 있는 것처럼 네. 좀 최근 주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간밤에 좀 테슬라가 반등하긴 했는데 사실 지난주 급락에 비하면 좀 다소 아쉬운 반등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 급락한 이유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테슬라가 사실은 2차 전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하락한 이유는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와서 하락했다라기보단 로보택시에 대해서 그래 너네들 기술 화려한 건 알겠어. 하지만 이걸 통해서 다른 경쟁사들 대비 굉장히 좋은 매출을 낼 수 있는 방법론적인 부분에 명확한 가이던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없었다는 그렇죠. 거죠. 어떻게 이제 이 법적인 제재안을 풀고 완전 자율주행을 가지고 돈을 어떤 방식으로 벌 건지 이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화려함 속에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은 지금 보이지 않던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떨어졌던 상황. 하지만 이제 이걸 2차 전지 전기차로 저는 확장을 해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의 조정을 테슬라에서 저는 찾다라기보다는 반도체 쪽으로 이제 수급 쏠림에 따라서 일정 부분 저는 쉬어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통해서 급락을 했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선전이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QOQ 대비 굉장히 또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네. 우리가 반년 전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전기차 이야기할 때 꾸준히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는 나아지겠지. 그럼 그걸 무엇을 통해서 볼 거냐? 테슬라의 인도량을 통해서 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인도량이 시장 컨센보다는 그렇게까지 높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왔거든요. 3분기 인도량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2차 전지 전기차 혹은 테슬라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렇다면은 2차 전지도 뭐 다 갈 수는 없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 그동안 뭐 거의 다 이렇게 깊은 조정을 다 경험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반등을 갖다 기대하고 또 뭔가 들어간 진입 시점을 노리는 분들한테 네. 그래도 가려서 간다면 어디가 좋겠습니까? 일단 대형주를 보신다면 저는 LG에너지솔루션을 당연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다, 적게 올라간다 이 기준이 아니고 예.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힘 자체는 그래도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보다는 이제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눈여겨봐야 될 뉴스가 뭐냐면 벤츠사와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벤츠하고. 그렇죠. 네. 근데 벤츠사가 처음부터 LG엔솔이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기업과 이제 하려고 했었다가 우회해서 이제 LG엔솔이랑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 체결을 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뭐냐? 여전히 2차 전지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은 중국보다 월등히 앞서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배터리 셀 3사 중에서는 당연히 LG에너지솔루션을 저는 원픽으로 좀 말씀드리고 여기에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 속도는 좀 느릴 수는 있어도 지금 필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그리고 이제 다음 달 미 대선과 함께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몇 가지 중에 저는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부분까지 이제 매출
매출이 좀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LG엔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가격은 충분히 우리가 천천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조금 더 이제 작은 종목을 보시면 저는 PNT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장비 쪽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캐즈민이 전방 수요가 뭐 부족하다더니 전기차가 안 팔린다느니 뭐 그런 이야기가 많긴 많았지만 수주 잔고는 계속해서 쌓여갔던 쪽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장비 쪽에서는 이제 PNT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전반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조금 중소형주 쪽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나오시는 많은 패널분들이 네. 대형주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대형주는 방향계, 분양계로 삼고 이제 그것에서 이제 영역을 확장을 해서 이제 투자할 만한 아이디어를 중소형주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그 안에서도 이제 내실이 좀 탄탄하고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률 게임에서는 중소형주가 더 손맛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건 확실하죠. 네. 뭐 삼성전자가 뭐 하루에 뭐 10%, 뭐 7, 8%, 10% 오른다는 뭐 기대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현실적으로 열어보면 네. 2, 3년 전부터 가지고 왔었던 2차 전지 당연히 저는 많이 손실권에서 물려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네. 반도체도 사실 점차 하락하는 시그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급락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두 주도 업종에서 종목분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수익률적으로 보면 손실이 저는 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거를 타개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분들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제 추가 매수도 자금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오히려 저점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보이는 쪽에 수익을 얻으신 다음에 기존의 종목을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기존 포트를 저는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지금은 선택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중소형주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좀 많이 드려봤습니다. 섹터 쪽 잘 아시니까 좀 제약바이오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오늘 때마침 그 노보노디스크 네. 위고비가 국내 출시가 됩니다. 그렇죠.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좀 뭔가 탄력적으로 좀 시세를 내는 쪽이 바로 비만 치료제. 미국 그렇죠. 쪽에서도 뭐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가 흐름이 좋고 그럼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렇게 좀 모멘텀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저도 사실 기다렸던 소비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위고비 국내 네. 출시. 저도 좀 맞아야 되거든요. 살이 자꾸 쪄가지고. 아니 딱 아담하기 좋으신데. 네. 일단 근데 이제 우리나라 K 국장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좀 먼저 올라요. 근데 선반영이 막상 된다. 이제 출시가 되면 또 이제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중은 하시되 공격적인 트레이딩은 다소 저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비만 당뇨하면 결국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펩트론이 가장 앞서 있죠. 네. 펩트론이 가장 앞서 있는 상황 속에 최근에 다소 좀 실망스러운 뉴스이긴 했으나 그래도 이제 플랫폼을 검토한다라는 이제 뉴스가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는 사실 그래 스마트 대포 기술이 있냐 없냐 정말로 펩트론이 글로벌 빅파마와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불확실성들이 많았는데 이번 공시를 통해서 그런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다 보니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네.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위고비의 출시가 과연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세로 뉴스로 작용할지는 봐야 되긴 하지만 저는 세로 뉴스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조금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건 이 위고비라고 하는 제품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유통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블루엠텍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쪽도 무조건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블루엠텍이 만약 이걸 가지고 와서 팔았는데 마진율이 거의 제로 베이스라면 주가에 크게 영향을 시사하는 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루엠텍 같은 기업들은 지금 들어온다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들어와서 한 분기 지나고 나서의 실적을 보시면서 영업이익률이 높다면 저는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네.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살짝만 더 미국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금 이제 약간 눈길을 끄는 기사가 그 블랙스완 저자 나심 탈레브라고 이 양반이 또 비즈니스 인사이드에다가 기분 나쁜 얘기를 또 하나
올렸네요. 미국 증시가 미국의 투자 환경이 수십 년 내 가장 불안해가지고 투자자들은 주식 랠리에 환호가 있지만 어떤 시장 붕괴 가능성에 대한 해지를 좀 집중할 때다. 자,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심 탈레브다운 공포 마케팅인데. 붕괴라는 표현이요? 네. 저는 요즘 이런 얘기 가끔 합니다, 본부장님. 우리 왜 총검술 있죠? 네. 총검술 갖다 이렇게 쭉 계속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익히는 과정에서는 조교들한테 구분 동작으로 이렇게 배우잖아요. 네. 찔러 할 때는 찔러만 가지고 이제 몇 번 하고 마가 할 때는 또 마가 하는데 지금은 좀 시장 접근을 구분 동작으로 즉 미국 대선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리고 일본 총선도 10월 27일인데 그렇죠. 그러니 선거 앞두고 여기까지는 어쨌거나 도망은 가지 말자. 네. 근데 그 이후는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오늘 하나의 해답을 얻었어요. 미국 장을 가지고 예단하지 말고 그렇죠. 바람 부는 대로 네. 물결 치는 대로 맡기자. 네. 열리면 열리는 대로 내버려 그렇죠. 두든지 쫓아가고 네. 꺾인다 싶으면은 좀 주소. 줄이고. 네. 그런데 대선 후에 대한 어떤 비유는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도 일단 미 대선을 앞두고 과거의 어떤 확률 통계를 좀 놓고 네. 보면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저도 걱정은 안 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11월 이후에 정말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저는 그 방향성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될 거냐에 따라서 다르다. 만약에 해리슨이 된다라고 하면 해리슨이 밀었던 쪽으로 비중을 해리스가 이제 해리슨만 돼도 좀 덜덜할 해리스 것 승이 같은데 되면 니은 받침이 없어가지고 네. 그쪽으로 비중을 확대를 하면 되고요. 네. 근데 만에 하나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네. 일단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왜?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중국과의 서로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을 네.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테크 기업들 정말 힘들었고 저도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우선은 비중을 조금은 현금으로 저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어떤 개연성을 좀 보시면서 조금 더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 해리스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신재생 쪽으로 한번 밀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당장에 뭐 풍력, 원전, 뭐 태양광 엄청나게 큰 전력을 끌어올 수는 없지만 바뀌지 않는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AI 혹은 빅테크 기업들이 하나같이 우리 지금 데이터 센터 이렇게 만드는 거 그거 걱정 안 해요.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걸 돌릴 전력을 어디서 공급받아야 되는지 이게 지금 고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트럼프가 만약 된다면 일단 현금 비중을 20에서 30% 정도 확보를 하신 다음에 추가 방향성을 보고 저는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 트럼프가 단점은 과격한데 네. 장점은 그 과격함 때문에 한번 밀어주는 산업은 시원하게 또 밀어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미국은 계속해서 좀 좋아요. 네. 이게 좀 대선 이후에도 좀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 편이고 그럼 지금이라도 혹시 또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없으신 분들 좀 진입해도 괜찮은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 네. 그렇다면 또 어떤 섹터 M7 기술주 투자 여전히 유효한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가장 위험한 질문인 것 같긴 그래요? 한데 보통 이제 위험해요? 강세장이라고 하면 미국은 아침에 제가 기사를 봤더니 5년 반 정도가 이제 이어진다라고 해요. 강세장에 사이클이, 진입을 하면. 예. 근데 지금 올해가 딱 3년째 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절반 정도 지나온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강세장이라고 하면 지금만큼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라서 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무엇을 담아야 될지 굉장히 저는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선은 빅테크 기업들은 당연히 좀 포트에 넣어야 되긴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를 담을 거냐, 애플을 네. 담을 거냐, 메타를 담을 거냐 다르죠. 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면 예. 일단 저는 메타 쪽에 조금 더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메타. 않겠나. 메타가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는 그 사이에 사실은 엄청나게 지금 랠리를
펼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메타가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고 쪽에서 이제 매출도 굉장히 크고 예.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도 지금 사업성이 정말 빠르게 개선이 되는 기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관심을 보신다라고 하면 너무 엔비디아만 보시지 마시고 저는 메타라고 하는 기업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저는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외 쪽에서는 일단 저도 지금 아직까지는 종목에 네. 대해서 지금 여기서 무엇을 지금 사고 끌고 갈까 그거는 지금 저도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게 저도 이제 확정이 되면 네. 제가 다다음 주에 한번 다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국내 증시에서 금융주 왜 좋은 거예요? 사실 금융주만큼 무거운 종목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네. 딱 뭐 JP모건 웰스파고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금융주들이 움직이는데 금융주는 뭐 밸류업 기대감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KB금융이 왜 빠졌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를 예. 못하겠고요. 예. 그렇죠. 네. 못하겠고 또 이제 가장 강한 건 이 밸류업 지수 리스트에서 빠진 또 KB금융이 또 가장 강하니까 그러게요. 도대체 어떤 지표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나 굉장히 좀 고민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일단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웰스파고라든지 이제 블랙록 그리고 이제 JP모건 이쪽에서 이제 워낙 좋은 지금 성과들을 내오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동조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작년에 이 은행주에 대해서 굳이 이제 부정적인 이유를 따지자라고 하면 이제 PF에 대한 좀 부담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또 이제 PF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지금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쪽에 대한 투심 자체가 좀 길게 이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B금융이 의도한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그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잊을만 하면 불러일으키고 잊을만 하면 상기시켜주고 좀 그러면서 끌고 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주가의 어떤 흐름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극히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 은행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자금이 특별하게 많으시거나 정말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에겐 좋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고민을 해보면 저는 요새 증권주들은 한번 체크해 볼 만하다. 뭐 이제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다수가 미국 증시를 하잖아요. 네네. 미국 증시를 통해서 증권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이제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 부분도 이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거래량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이것들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가 좀 살아나고 그러면 저는 은행주들보다도 단기적으로는 증권주들에 대한 어떤 매기세도 괜찮게 흘러갈 수 있다. 어제 장중 수급 특징을 보니까 다수의 증권주들이 수급 종가 흐름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은행주도 좋지만 증권주들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은 은행 정권 쪽은 배당은 잘 줍니까? 배당은 주는데 네. 참 배당을 또 많이 주면 본주가 많이 밀리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그래요? 주가 네. 수익률을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배당 받다 마이너스를 했을 보면은 때 또 주가는 떨어지고. 이게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나 싶은 좀 경우도 좀 있어서요. 저는 네.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는 배당을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지수 2633포인트입니다. 어제 2620선 회복이 되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상승세가 예상되는 시장 분위기네요. 코스닥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77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간밤 엔비디아 주가 140달러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38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반도체 섹터 흐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삼성전자 호가가 1% 상승 예상되고요. 61,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도 2.4%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92,000원. 이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0.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0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 예상되죠. 호가 104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가 0.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4만 6,500원. 기아가 지금 1% 가까이 좀 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는 99,600원. 셀트리온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됩니다. KB금융 오늘 1.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95,400원. 포스코홀딩스는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이 예상되고요.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LB까지 지금 호가에서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리가캠바이오가 2%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가 12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좀 상승을 보여주다가 어제장에서 좀 1.7% 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재차 좀 반등을 시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좀 투자에는 다소간의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가운데 엔캠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19만 8,500원, 클래시스 0.8%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요. 예상 체결가는 6만 원. 휴질 요즘 흐름 좋죠. 오늘 1.6% 강세 예상됩니다. 호가 27만 7,500원. 삼천당제약은 1%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3만 9,900원. 리노공업 역시나 이제 반도체 섹터 오늘 또 강세가 예상되는데 역시 2% 분위기에 동조할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 20만 4,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5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자, 오늘 이제 반도체 섹터가 과연 또 시장 상승을 계속해서 뒷받침해줄 수 있을지가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네, 네. 그렇죠. 찍어야 되는데 2,640원. 뭐 들어가든 말든 간에 오늘쯤은 찍어줘야 되는데. 예. 그리고 환율도 오늘 좀 궁금하고요. 아, 환율. 예. 네. 또 어제 또 1,359원에 가니까 그렇게 보니 차트만 봐서는 딜러들이 때려도 안 사라지는 오파가 있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약간 이것도 냄새 나는 물량이거든요. 당국이 또 이렇게 살짝 위에 네. 막았을 수도 있는데. 아, 외환 당국에. 예. 뭐 1,300원 깨질 듯 하면 밑에 받치고 1,300 뭐 하다못해 60원 근처만 와도 위에 막아주고 돈은 외환 당국이 다 버는 것 같아요. 1,300원에서 사고 1,360원에서 팔고. 어쨌거나 그렇게 소장님 피셜이죠. 그렇게 해서 환율 이렇게 안정적으로 몰고 가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건 내 피셜인데 네. 그렇지 않고서야 거기서 그렇게 막힐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뭐 NDF 시세도 1,360원이라는 레벨을 조금 염두에 두는 듯한데 이따가 또 하우머니 시간이 네. 하우머니가 아니고 또 오늘은 환율 주고 환율 다다 또 보니까 저희 예. 네 한번 살펴보시죠. 아, 오늘 소장님도 환율 외환 전문가신데 또 오늘 환율 출연자 계시니까. 아, 요즘 왜 이렇게 부끄럽죠 자꾸 아무 생각 없는 사람한테 자꾸 그러시니까. 다 알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늘 보니까 시장 그래도 좀 분위기가 괜찮을 걸로 보여지는데 어떨까요? 반도체 섹터 사실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어느 정도 좀 시세를 내줘야 또 코스피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일단 뭐 저는 이쪽에 대해서 오늘 조금은 더 시세가 어제 이어서 연속성으로 좀 나올 네.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긍정적으로 좀 뷰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이제 소부장 쪽에서는 어디가 이제 가장 중요할 거냐? 저는 최근에 또 핫한 게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 인더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분할해서 나온 기업이잖아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네. 이 기업이 이제 한화 정밀 기계를 100%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은 또 하이 본딩, 본딩 장비, 그러니 한미 반도체 이제 잠재적인 또 기업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다 보니까 오늘 만약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와 같은 기업들이 한 번 더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 오늘 동시효과를 보니까 하나 인더스트리얼, 뭐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반도체 밸류 체인들은 이제 동시효과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시초의 일정 부분 갭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려면 수급이 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장전보다도 장중에 외국인의 수급의 지속성 여부를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본부장님. 네. 저는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거 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괜히 그냥 그거 하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했는 이슈인데 네. 아까 우리 산업뉴스 자막에도 살짝 나왔습니다. 아, 영풍하고 MBK 파트너스가 네. 어쨌거나 고려아연 지분 이제 뭐 추가 확보했다 뭐 이렇게 됐는데 네. 대충 일단 어제부로 마무리는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안의 핵심 내용과 그렇게 지금까지 뭐 뉴스마다 조금씩 나왔는데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요약해 주시면. 일단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승자도 패자도 없다. 대신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고통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양측 모두 가지고 있던 여유 자금으로 지금 공개 매수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자금을 끌어당길 대로 당긴 다음에 지금 공개 매수를 진행한 상황이라서 네.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자만 이렇게 되면 1,800억 정도를 지금 내야 된다는 뉴스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이자를 낼 만큼의 그동안의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느냐?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따져보면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주가는 이미 벌써 80만 원대 올라와 있어요. 공개 매수 때문에. 예. 그럼 이게 자동적으로 내려갔을 때 그 예. 고통은 당연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떠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도 이 이슈에 지금에 와서 반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무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쪽에 대해서는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고려아연, 네, 그런 기업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 맞지. 이걸 통해서 많이 빠졌는데 매수해 볼까? 그러다가는 계좌가 또 한순간에 다른 쪽으로 이제 방향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이쪽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까지 우리가 크게 관심 가질 만한 이슈는 아니다. 오늘은 반도체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언론에서 언급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인데. 맞아요. 이런 건 사실 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좋을 거 없거든요. 아무 영향가 네. 없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전략이 좋을지 좀 지금 개장 앞두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일단 장 초반부터 너무 달려드실 필요는 네.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과연 오늘 이 11선 위에서 안착하느냐, 혹은 이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이제 밸류체인 기업들이 연속성을 보여줄 거냐 이 네.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장 초반보다는요, 제가 계속 알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장 중반까지 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15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콜럼버스 데이로 이제 채권 시장 휴장했고 주식 시장은 개장을 했는데 다우 지수가 43,000선을 돌파했고요. S&P 500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습니다. 나스닥도 올랐고요. 주요 기술주들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가 지금 138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14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는 좀 일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에서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뒷받침되는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지금 0.3% 상승합니다. 2,632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0.4% 올라갑니다. 77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4% 올라갑니다. 61,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상승 탄력이 좋네요. 지금 2% 넘게 올라갑니다. 191,9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4% 올라갑니다. 408,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으로 103만5천원, 현대차가 0.8% 떨어집니다. 246,500원이고요. 기아가 1% 하락으로 9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강보합 195,9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올라갑니다. 49,850원. 그리고 기아가 1% 약세, KB금융이 1% 떨어집니다. 95,900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소폭 내림세로 36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0.9% 떨어집니다. 375,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 거래일 연속 주가가 조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내림세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8% 상승합니다. 17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흘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0.8% 올라갑니다. 85,100원이고요. HLB도 0.8% 상승하면서 68,600원, 68,800원까지 올라가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 올라갑니다. 122,600원. 그리고 삼천당제약은 1.5% 떨어집니다. 139,500원에 거래되면서 이 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이 가운데 엔캠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3% 강세로 203,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사흘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클래시스 보합, 휴젤 지금 강보합권으로 273,500원이고요. 리노공업이 1.5% 상승합니다. 20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HBM 관련주 미래반도체가 14% 급등합니다. 18,9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인 또 YC캠이 8% 강세 28,000원. 그밖에 오로스테크놀로지도 5% 강세고요. 지금 HPSP가 1.6% 상승 중이고 한미반도체도 2% 이상 상승하면서 116,300원.
그리고 DI가 5.6% 올라가고요. DIT도 2% 강세, MK전자도 1% 상승하면서 8,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테크윙, 예스티, PSK홀딩스까지 2%, 3%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HBM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쪽도 그럼 좋죠. 제주반도체가 5% 강세입니다. 14,160원이고요. AD테크놀로지도 2.9% 상승 중이고 칩셋 미디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2% 이상 올라갑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가온칩스까지도 2%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섹터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은데 지금 우리기술이 5.8% 상승하네요. 6%까지 올라갑니다. 2,280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3% 강세입니다. 19,100원 선이고요. 그밖에 BHI 그리고 우진도 2%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한전산업도 4.7% 올라가고 한전기술, 우리기술 다 1%, 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54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29억 원, 63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31억 원, 12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은 137억 원 매도 우입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일 정규장 마감 대비로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달러 환율은 1원 10전 상승한 1,35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보세요? 환율요? 네. 지금 달러가 강한데 네. 요거 한번 보시죠. 지금 150엔 승부를 한번 보시죠. 달러엔 환율이 149.6. 어떻게 보면 160엔 갔다가 네. 이게 140엔 다시 깨나 했다가 딱 절반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예. 절반에 와 있고 요걸 가지고 글쎄요. 동경 외환시장에서 딜러들이 일본 총선 결과 전에 승부를 낼 수 있을까 싶은데 여기서 고만고만하면 우리도 지금 1,360원에서 살짝 이렇게 뭔가 이렇게 냄새나는 매물이 보였으니까 네. 요 안에서 그거 하고 우리 김 본부장님 말씀이 맞네. 개장 초반에 너무 달려들지 말라 하시더니 지수가 개장 초가 고점이었나 싶기도 하고. 약간 윗꼬리 달고 내려오네요. 윗꼬리가 약간 달리고 외국인들이 일단 현물에서 사줘야 되는데 그죠? 현물에서 안 사는 외국인 모습. 입장에서 우리 증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보여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수를 강하게 방어를 하려면 삼성전자를 사줘야 되는데 네.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린 대로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다 할 어떤 액션을 취해주지 않으면 예. 사실 그들 입장에서 메리트는 딱 하나죠. 예. 많이 빠졌다라는 것. 네. 하지만 이제 그것만을 가지고 포트에 삼성전자를 담는다? 저는 이제 그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뭔가 좀 트리거가 될 만한 좀 이슈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삼성전자가 일단 11선 매물을 오늘 잘 좀 소화를 해줬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62,500원 정도까지는 좀 열려있기 때문에 만약 삼성전자가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SK 하이닉스를 좀 믿고 반도체 쪽은 조금은 더 이제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침 이렇게 관심 종목 이렇게 띄워놓은 것 중에 재룡전기가 62,500원이라는 시세가 딱 보이는데 네. 삼성전자 62,500원을 언급하시네. 우리 본부장님 두루두루 이렇게 네. 섹터별로 다 그거 하시니까 네. 궁금했던 거 오늘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쪽 전선 전력 설비 이거 다시 한번 불붙을 날이 언제일까요? 요새 또 언급들이 없던데. 지금도 봐야 된다라고 지금도 봐야 들어요. 된다. 일단 오늘 지금 동시효과부터 지금 장 출발하고 나서 의외로 강한 쪽이 원전주다라고 아마 다들 느끼실 것 같거든요. 두산에너지.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구글이 미국의 소형원전 기업과 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전주들이 강한데 결국 이제 미국도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 만드는 건 이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들 기술력을 다 확보한 상태라서. 하지만 만들고 나서 그거를 어떤 전기로 어떤 전력으로 돌아갈 거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반드시 봐야 되는데 일단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앞서서 미국에 진출한 기업이고 네. 가장 빠르게 증설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어떤 수주 잔고가 몰렸던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이제 HD현대일렉트릭이 그동안에 가장 강했던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그 뒤에 후발주자 LS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이제부터는 HD현대일렉트릭보다 주가가 올라간다면 LS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이 저는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존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증설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니까. 그리고 이제 효성중공업이라든지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고압 변압기 기준이거든요. 네네. 이제 고압 변압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송전망, 배전망 이것은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LS일렉트릭이라고 저는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청자분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계좌의 상황에 따라서 저는 종목을 좀 고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소형 변압기를 보신다면 저는 재룡전기까지 꼭 한번 체크를 해서 4대 기업, 그러니까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재룡전기는 변압기 쪽에서는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저는 만약에 제가 포트에 이 기업들이 없다면 저는 오늘 기준으로는 LS일렉트릭 한번 저는 관심 있게 좀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만 보실 게 아니라 전선주들까지 저는 꼭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전력 설비가 들어가면 필수적으로 따라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중국에서 경기 부양,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네. 계속 부양의 의지는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전력기기 인프라의 투심을 살려줄 거냐? 그게 아니라 경기 부양 이야기가 나오면 원자재 가격이 요동칩니다. 네. 그러면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에 굉장히 또 밀접하게 또 반응을 했었던 그러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우호적인 변동성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지금 대한, 대원, 가온전선 이쪽들이 좀 생겨 있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오히려 전선주들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나는 가는 말에 올라탈 거야 라고 하신 분들은 여전히 변압기 쪽은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그리고 제가 개장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네. 오늘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중소형주도 괜찮거든요. 이쪽까지도 한 세트로 저는 보셔야 된다. 예. 그냥 전력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전력이 가는데 내가 이걸 놓쳤다 하면 그 뒤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전선이니까 전선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내가 반도체 보고 있고 제약바이오 보느라 전력 놓쳤고 전선도 놓쳤다? 그럼 또 그 뒤를 따라가는 게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이니 이런 어떤 흐름을 알고리즘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저는 매매 전략에 녹여내시는 게 지금은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중국 부양책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뭐 이래저래 이 민은행이 1탄, 그다음에 뭐 중국 발전개혁위원회가 2탄, 그다음에 중국 재정부장이 지난 토요일 날 주말에 뭐 기자회견 방식으로 3탄, 3세판을 했는데도 알맹이가 없다. 그리고 돈을 보여달라. 그렇죠. 근데 돈이 없다. 네. 이런 차원에서 실망인데 부양책 얘기 나왔을 때 제일 뭐 우리 쪽에서 그거 수혜주 했던 게 좀 안타까웠던 게 뭐 좀 부사가 그렇습니다. 고작 화장품이었어요. 맞아요. 예. 자, 근데 지금 다시 또 힘을 못 써요. 이쪽은 어떻게? 일단 화장품주들은 그들의 수출 데이터만 놓고 보면 여전히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네, 수출 데이터를 네. 봐서도. 네. 근데 이제 수출 데이터를 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쪽은 여전히 중국 쪽이 아닙니다. 일본, 유럽, 북미 쪽의 어떤 판로를 가지고 있는 실리콘 네, 툴을 네. 기준이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아, 이들은 이제 다시 보려면 조금 더 우리가 신뢰를 보여준 다음에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사실 중국, 인도 시장 잘 안 믿거든요. 네. 이들은 한다 해놓고 안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대한 흐름을 좀 너무 심도 있게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북미 쪽에 대한 매출 어떤 팔로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화장품처럼 덜 오른 쪽, 바로 톡신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4기업 있잖아요. 휴재, 메디톡스, 대웅제약, 파마리서치. 예. 이쪽을 저는 보시는 게 맞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톡신 같은 경우에는 뭐 비만 치료제 연결될 수 있는 게 살 빠지면 리프팅 해야 된다. 처진 것도 리프팅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도 당연히 어떻게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서 대신에 이제 휴젤과 메디톡스가 이번에 소송 결과가 나왔잖아요. 휴젤의 승인데 저는 사실 휴젤이랑 메디톡스보다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더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순위는 휴젤이었지만 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대웅제약이 압도적으로 휴젤과 메디톡스를 지금 이겨냈습니다. 매출을. 그 이유는 미국에서 나보타가 정말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국 관련해서는 좀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여전히 강한 미국 쪽 매출을 가지고 있는 톡신 쪽을 보자. 그렇게 된다면
대웅 제약이 어떻게 봤을 때 지금 가장 좀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전략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민랭크 들어오기 전에 제가 또 궁금했던 거. 네. 이번에 무슨 뭐 로보택시 공개한다고 했지만 또 관심을 끌었던 게 그 뭐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예, 그거 옵티머스. 나와가지고 그 뭐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차 트렁크에서 뭘 물건도 끄집어내고 하는데 저는 하다못해 그 4kg짜리 그 쌀이라도 들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한데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우리 로봇주가 또 안 움직여요? 로봇주들은 우리에게 말만 있었습니다. 잘 할 거야. 잘 만들어낼 거야. 그런데 상용화된 제품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상용화가 지금 가장 가까운 것은 삼성의 고작 보핏입니다. 그러니까 예. 로봇주들이 다 움직이지 못하고 보핏 관련주 일부만 지금 시세가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주가의 현재 위치는요. 네. 지금 실적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택도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지 기대감만 가지고 이번에 로봇주가 관심을 받으니까 올라갈 거야, 랠리가 나올 거야. 저는 이거는 이제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 대신에 가장 현실감 있는 것은 보핏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른 종목군들보다 시세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쪽을 저는 살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로봇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정말 좋은 성과를 보이겠지만 딱 눈에 띌 만한 어떤 상용화 시점이 되지 않는 이상 네. 지금의 주가는 아직까지도 고평가 밸류에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선주도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 또 오랜만에 시세를 내주네요. 뭐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조선주는 사실 이제 하반기 들어서 좀 좋게 보는 분들이 꽤 있으셨거든요. 상반기부터 아마 많이들 상반기부터. 좋게 보셨을 것 같은데 예, 네. 어때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지금 신조선가가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 레벨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한참 잘 나갔을 때가 2006년, 2007년도인데, 2005년, 2006년도인데 그때만큼 지금 신조선가가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러면 주가도 그때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15년, 20년 동안 바뀐 게 사실 신조선가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올라갔고 후판 가격도 올라갔고 그래서 그때만큼 랠리가 안 나오는 것은 좀 아쉽긴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수주잔고 레벨단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수가 필요 없습니다. 막 중국에 뭐 200대, 300대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고작 50대, 60대 만들었냐 이런 뉴스에 반응할 필요 없어요. 50대, 60대 만들어도 그 선박의 종류가 고부가 가치 선박이면 괜찮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주로 LNG 선주. LNG 선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조선주도 같은 경우에는 후판 가격에 대한 이슈는 있지만 여전히 랠리 사이클 충분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준은 HD 한국조선해양을 조선 빅4에서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상승 탄력을 좀 보실 분들은 삼성중공업까지도 괜찮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 조선주도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을 보이기보다 한번 방향 정해지면 그냥 쭉 가는 상황을 연출을 하기 때문에 HD 한국조선해양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LNG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조선기자재 하면 본행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뭐 한국가봉, 동성화인텍. 예, 근데 예. 요새는 이들 그렇게 시장에서 큰 관심은 없고요. 대신에 이제 최근에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게 세진중공업. 그러니까 세진중공업은 LNG, LPG 대형 탱크를 만드는데 이 선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현대 밸류체인에만 걸려 있었는데 최근에 삼성 밸류체인까지 걸리면서 삼성중공업에도 지금 납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 기자재를 보신다면 저는 세진중공업까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